오늘은 단 한순간에 님에서 남이 돼버렸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교수님. 네, 제보자는 중년의 여성입니다. 지난해 오랫동안 쓰던 휴대전화가 말썽을 부려서 예전에 남편이 쓰던 공기계를 잠깐 쓰게 됐어요. 남편의 예전 전화를 켜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남편의 어떤 그 휴대폰의 어떤 부분과 이제 연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동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휴대전화 앨범 속에 낯선 여성의 셀카 사진과 함께 손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편지에 그러니까 사진 안에 손편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1년 참 행복했다. 나란 사람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써 있었고요. 편지 맨 아래 적힌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남편의 상간이요. 같은 동네 미용실 원장이었고요. 남편보다 5살이 연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이 제보자 아내분은 딸이 떠올랐다고요? 네, 그도 그럴 게 당시 딸의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당장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딸에게 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겁니다. 결국 제보자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 나랑 이혼할래? 그 사람 정리할래? 라고 물어봤는데요.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답을 했고 이후에 집에도 제때 들어오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가정적인 모습을 실제로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도 진짜 이제 정신을 차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여전히 상간녀와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이걸 다시 한번 들키니까 이 남편 나도 할 만큼 했다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가출한 남편. 누군가한테 SOS를 칩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여자가 있고 여자랑 얼마나 됐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한 것 같니? 그랬더니 자기 플레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빠 이해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뭐 딸이 아빠 이혼해 뭐 이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딸한테 연락해서 딸한테 설명한 겁니다. 아빠가 지금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너도 좀 크면 나중에 좀 더 알게 될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좀 잘 얘기해서 이혼을 좀 부탁하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었고요. 엄마 설득해달라 뭐 이런 걸로 보였고 그 이후에 제보자는 오히려 상간녀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걸 하니까 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혼 소송 제기하니까 우리 현행법이 아직까지 유책주의자입니다. 유책주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모양새가 좀 웃기게 되니까 얼마 뒤에 남편이 슬그머니 또 집으로 들어옵니다. 네,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냐 못 믿겠다고 했더니 딸하고 결혼식 문제로 다퉜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랑 더 못 사귀겠다. 그래서 상간녀하고? 예, 딸 결혼식 문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못 믿어서 상간녀한테도 전화해 보니까 너무 안 맞아서 헤어졌다. 저도 안 가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도 안 가진다. 네. 하지만 이게 신뢰가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진 않았대요. 대신에 이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앞으로 그 둘이 다시 만날 경우에 한 번 만날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위약벌 조항을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실 위자료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저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송 끝나고 일주일 만에 짐 싸서 다시 나갔답니다. 자, 결국 상간자 그
위자료를 낮추기 위한 계산된 쇼였습니다. 합의되자마자 또 가출을 했어. 네, 맞습니다. 정말 쇼 그 자체였어요. 그 이후로 가출한 남편 아예 대놓고 한 동네에서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제보자한테 야, 그 집에서 네 남편 나오는 거 봤다. 그 여자랑 팔짱 끼고 있는 거 봤어. 자꾸만 이런 제보를 하는 거예요. 자, 제보자가 직접 확인을 하러 갔는데요. 상간녀 집 근처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한 집을 함께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자, 제보자 몰래 이런 장면들을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모은 증거들로 상간 위약벌 소송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상간녀가 오히려 제보자가 나를 스토킹했다며 고소를 한 거예요. 자,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 제보자가 모아둔 증거가 그대로 스토킹 증거가 돼버렸고요. 결국 제보자는 벌금형에 상간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고, 게다가 상간녀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 졸지에 스토커가 되고 전과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보자 아내분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는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2번 이혼 소송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제가 유책 배우자라고 기각을 시켜서 기각이 됐고요. 2번째 이혼 소송에서 뭐 원래부터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하기로서는 자기 운동화를 한 번도 빨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깨어있으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 변호사님,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예. 혹시 사모님께서 운동화 빨아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 저한테요? 예. 아니요. 아니, 그럼 아니 박 변호사님이 박 저 변호사님. 운동화를 거의 안 신어서 그런데 아니, 뭐 운동화 뭐가 빨지 됐든. 않습니다. 어. 운동화를 뭐 빨면 빨립니까 그게? 그럼 박 변호사님 출근 그 집에서 이렇게 딱 나오실 때 사모님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침 딱 이렇게 해서 뭐 요즘 조금 늦게 나오는데 제가 원래 새벽에 엄청 일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일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사유로 이혼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안 일난다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 그냥 틀렸어요. 실제로는 아내가 먼저 일하고 있었고 남편이 자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거죠. 운동화를 안 빨아준다. 이것도 사실 그냥 틀렸어요. 신발 세탁 전문점에 계속 맡겨왔다고 합니다.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하고 남편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세상에 운동화 안 빨아줬다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억지 주장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예전과 달리 제가 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심부름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맡겨서 쫓아다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사안만 해도 그런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의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두 사람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실 살림을 차렸다면 그 가운데 뭐 주소를 옮겼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다시 소송을 풀어갈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교수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이제 정리를 떠나서 같은 여자로 이거를 그럼 어쩌라는 건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내 남편이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상간녀랑 우리 동네에서 집을 얻어서 사는데 그 사진을 찍었다고 스토커라고 해버리면 도대체 이 법이라는 건 상식도 감정도 도덕도 아무 상관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제가 화병 날 것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뭐 운동화 아침 이런 걸로 이혼을 제기하고 딸한테까지 본인의 그 불륜 사실을 얘기하고 이 상간녀는 또 아내를 상대로 스토킹 고소를 하고 정말 오늘 이 사연자 너무 안타깝고요. 어떻게 해서더라도 이 모든 좀 이런 그 억울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시고 본인을 회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진짜 이 법이 왜 이러냐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시네요.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